정말 자신 없으면 그냥 프랜차이즈 하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어제 주말이어서 가족과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해물포차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도 정보를 보니까 메뉴 구성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매장을 찾아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장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허름한 그 느낌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개인 매장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운치도 좀 있죠. 손으로 쓴 메뉴판, 낡은 듯한 인테리어,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장 안으로 딱 들어섰는데 사실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직원인지 사장님인지 사람이 들어서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갔는데도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손님도 한 명도 없는데 바쁜 것도 아니고 내가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왔나? 라고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운영시간은 4시부터 제가 도착한 시간은 6시 반,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산물이 먹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메뉴는 막회 세트와 해물 술찜이었어요. 막회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는 막회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대충 주는 게 막회는 아니거든요. 보통 막회라고 하는 그 메뉴의 특징은 뭔가 대충대충 썰어서 나오지만 양은 좀 푸짐한 느낌, 그리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메뉴를 시키죠. 그런데 3만원짜리 막회치고는 일단 양이 터무니없게 너무 작게 나왔어요.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할 정도? 조금 한 3가지 정도의 회가 나왔는데 무슨 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회이거나 또 정성이 들여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황당했던 건 이 막회를 젓가락으로 집어들면은 쭈루루루 길게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칼질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막회는 대충 쳐서 막회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리 새꼬시 막회라고 하더라도 새꼬시 같은 경우는 뼈 통째로 썰어서 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손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는 메뉴판에 새꼬시 막회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회를 먹는 분들이 뼈를 좋아하는 분도 있죠. 고소하다고 선호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뼈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저는 새꼬시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뼈가 입에서 걸리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막회가 새꼬시 막회인지 몰랐다는 것과 칼질이 안 되어서 쭈루루루 길게 딸려오는 것들, 먹을 때마다 젓가락으로 끊어내면서 먹어야 되는,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나갈 때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금액이 2,0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왜냐면 3만원짜리 메뉴 2개랑 소주 한 병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65,000원. 그런데 67,000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65,000원인데요? 라고 했더니 67,000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됐는지 하나하나 봤더니 술찜이 분명히 우리는 3만원인 걸 보고 주문을 했는데 32,000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계산됐어요. 내가 벽에 붙어있는 술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보세요, 술찜은 3만원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직원인지 사장님인지 당당하게 자기가 들고 있는 메뉴판을 펼쳐 보이면서 32,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메뉴판이 잘못됐네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반응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 반응은 사과가 나오던지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던지 2,000원을 빼주던지 하는 게 정상이죠. 자, 제가 본 메뉴판은 3만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뉴판은 32,000원이에요 메뉴판을 가격을 올렸을 텐데 전부 다 못 올렸겠죠. 하지만 고객이 본 메뉴판이 3만원이었으면은 누구의 실수죠? 잘못 본 저의 실수는 아니죠. 전부 메뉴판을 교체하지 못한 본인의 실수겠죠. 그러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거나 아니면 뭐 콜라라도 한 캔 주던가 또는 2,000원을 빼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저희 가맹점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해요. 왜냐면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발견해준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이죠. 이건 자칫하면 고객에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개인 가게를 갔다가 이렇게까지 장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대처가 굉장히 안 된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매장에 손님이 막 들어올 시간인데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고객이 무언가를 주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화장실에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다든지 메뉴판마다 메뉴의 이름이 틀려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장사도 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개인 매장들은 상위 15%에서 20%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넘어섭니다. 더 잘해요. 더 맛있고 서비스도 더 잘 되어 있고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고객을 맞이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위 80%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못 미칩니다.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80%면. 그럴 것 같으면
개인 매장 하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몇 시에 오픈하고 몇 시에 마감하고 이런 것들도 매장에 비치가 되어 있고, 와이파이 번호 물어보기 전에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한 번은 본사 메일로 고객 컴플레인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이게 불과 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컴플레인이었냐면은 우리 가맹점을 찾아주신 모녀분이 계셨어요. 그 모녀분이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 이것저것 메뉴를 주문하고 그 매장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원으로부터 고객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께서는 뭐 드시겠어요? 메뉴를 주문받는 과정에서 알바생이 고객에게 할머니는 뭐 드시겠어요? 고객을 할머니라고 호칭을 했다는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뭐 할머니가 나쁜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님께서는, 고객님께서는, 하다못해 여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호칭으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고객을 예를 들어 아줌마는 뭐 드시겠어요? 할머니는 뭐 드시겠어요? 아저씨는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단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 가맹점의 알바생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컴플레인을 보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고객님께 음료 교환권을 보내드렸고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대표이사 제가 직접 사과를 했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그 컴플레인 듣고 매장에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알바생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인 거예요. 아기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냥 너무 이런 아르바이트가 처음이어서 그런 걸 몰랐던 겁니다. 나쁘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냥 몰랐구나.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이건 본사의 잘못이죠. 왜냐? 교육 안에 고객을 호칭하는 그 매뉴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바로 교육 매뉴얼 자료를 저희 SV팀에게 받아가지고 열람을 했어요. 쭉 살펴봤는데 손님께는, 고객님께는 이런 이야기들이 혼용으로 쓰였던 문장이 좀 있었고, 아르바이트생 직원에게 가르칠 때 고객을 부르는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거 빼먹었구나. 저는 당연히 고객님, 손님 이 정도로 호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발견이 되면서 바로 교육자료 안에 고객님을 부르는 호칭, 여사님, 아저씨, 아줌마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손님도 안 되고 고객님으로 통일합니다. 왜냐면 호칭이 헷갈리다 보면은 이것저것 부르게 되니까 아예 고객님이라고 호칭을 통일하는 거죠. 그게 교육자료에 들어있으면 SV팀에서는 점주님께 안내를 해드릴 테고, 점주님께서는 또 이 내용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안내를 하겠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컴플레인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정리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고, 이것을 그대로 교육을 받고 교육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인 거죠. 개인 사업자들이 메뉴를 더 맛있게 하시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흑백 요리사를 보면은 와, 저건 정말 맛있겠다. 거기에 나오셨던 대부분이 정말 맛있게 음식을 하시는 분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살펴보면은 거의 그분들의 준하는 분들이 메뉴 개발자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메뉴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경력이 인정이 되고 면접을 보고 성과가 인정이 될 때 그런 메뉴 개발자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개인 매장들보다 더 맛있는 메뉴를 못 만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합리적인 가격,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서비스와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재료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매장처럼 그렇게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메뉴가 하나가 개발이 되면 전 매장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부딪히는 것이 가격입니다. 한정된 가격 안에서 저렴하게 고객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뉴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잠깐 요점에서 벗어났는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혼자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개업을 하시는 거죠. 상호를 정하고, 상호를 디자인하고, 간판을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개발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메뉴 구성을 하고, 메뉴 하나하나의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교육하고, 인테리어 분위기는 컬러 하나하나 다 지정하고, 의자와 탁자까지 모든 걸 결정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경험이 정말 풍부하거나 내가 다른 외식 사업의 경험이 많다 그러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적거나 처음 시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일과 많은 결정,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어려운 레시피와 마케팅 디자인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할 때는 논스톱으로 다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개인 사업,
자신 없으시면 그냥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